강효욱의 클래식 스캔들. 강효욱의 클래식 스캔들, 다양한 클래식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작곡가 강효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는 길에 소나기 내렸습니까? 네, 앞에? 내렸습니다. 그렇구나. 도착할 여기서는 때... 전혀 못 느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주차장에서 들어올 때 이렇게 백으로 머리를 가리고 들어왔어요. 비를 갑자기 내렸군요. 네, 꽤 그래도 오늘 내내 내렸으니까 한 20분 정도는 맞은 것 같은데요. 꽤 왔네요. 네. 잠깐 내린 게 아니었구나. 모르죠. 비가 따라왔는지. 계속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네. 7437님께서도 이제 남이면에서 남청주 가는 길인데 빗방울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곳곳에 빗방울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 소식도 있으니까 일기예보 주시해서 여러분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네, 오늘은 한 발 빨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이 광복절이에요. 8월 그렇죠. 15일.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이틀은 독립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되었던 드라마와 영화에 나온 음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영화 음악, 드라마 음악. 네네네. 오늘. 그래서 오늘은 아직 휴가철이니까 조금은 가볍게 드라마 OST로 준비를 했는데요. 드라마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보는 거 상당히 좋아요. 재밌는 거. 그러세요? 그 봤을 때 재밌으면 거의 정주행하는 스타일이고. 그러세요? 혹시 좋아하시는 지금요? 지금은 보는 드라마가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인생 드라마 이런. 인생 드라마. 예전에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다모가 참 재밌게 첫 정주행, 그러니까 한꺼번에 봤던. 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꺼번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꽤 오래전 드라마인데. 그렇죠. 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맞아요. 그 드라마가 좀 기억에 남고. 네. 그 다음에는 다 요새는 고만고만 다 재밌어서.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최근에 본 거는 이제 청주의 작가죠. 임상춘 작가의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걸 굉장히. 그것도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봤어요. 인생 드라마로 봤고, 저는 영화보다 드라마를 좀 좋아해요. 왜냐하면 영화는 2시간 안에 다 끝나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되게 오랜 시간을 하니까 그 대사의 디테일이 살아있다 그래야 되나? 그 감정 묘사하는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 회만 봐도 이 드라마는 됐다. 느낌이 오죠? 네, 느낌이 오죠. 그리고 사실 봤던 걸 다시 보는 거는 별로 즐기진 않는데 두 가지가 날이 좀 추워지면 보는 두 편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항상 생각나는 게 도깨비. 도깨비도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스터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은 제가 작년에 봤어요. 그러셨어요? 작년에 한꺼번에 쭉 봤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을 잘못해서 후회를 좀 했죠. 왜요? 워낙 시리즈가 길더라고요. 맞아요. 24부작이나 돼요. 그런데 한 편당 또 시간도 길어요. 러닝타임도 길고 하다 보니까 그런가요? 1시간 20분짜리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로 또 미스터 선샤인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사 하나하나가 시와 같은 대사들부터 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비유한 게 너무, 그러니까 한국 조선의 상황들을 비유한 것들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 드라마 두 편이 다 같은 작가의, 그래요?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항상 보면 미스터 선샤인은 한 3번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한 19회, 18회, 19회쯤 되면 멈춰요. 왜요? 결말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역사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계속 눈물바다인 거예요. 그러니 가슴이 아파서 못 보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다시 1회부터 시작을 해요. 신나게 이번에 끝을 봐야지. 그리고 또 멈췄습니다. 더 이상 다시 손이 가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내용을 아니까 안 보시는 거구나. 그렇죠. 처음에는 다 봤죠. 혹시나 해서 봤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1871년도 그 신미양요 때 이제 군함에 이제 승선을 해서 미국에 떨어진 한 소년이
미국 이병헌이죠. 이병헌이 네. 군인 신분으로 오면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의병을 조직해서 네. 이제 조선의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네. 정말 묘하게 이제 거기서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병헌 배우가 미국인인 조선인으로 나오고 네. 네, 미국으로 가서 미국인이 됐죠. 네. 노비였는데 뭐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미국으로 갔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일본인인 조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예. 그 김희성으로 나오는데 이제 변요한 배우가 했었죠. 네. 네. 그래서 친일파 할아버지의 이제 자손으로 이제 본인이 부끄러움을 아는 그러나 그 돈으로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대는 그런 네. 역할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김태리 배우가 네, 조선인이죠. 네. 조선인으로 나오죠. 네. 조선인인데 이제 양반가. 네, 그렇죠. 네. 예. 양반가의 완전 그 뼈대 깊은 가문의 후손이죠. 세력가라고 하죠, 뭐. 그렇죠. 예. 네. 가문이 이제 네. 튼튼한 가문인데. 네. 근데 스스로 그 당시에 뭐 물론 드라마니까 그렇겠지만 여자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총 쏘는 법들을 배우면서 네. 이제 의병이 되는 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보면 OST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거든요. OST도 뭐 네. 좋은 곡이 많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참여한 아티스트들이 클래식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네.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 그 당시에 이런 그 드라마를 혹시 보셨다면 아마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 장면들이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같이 느껴보셨으면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 고의 신역이었죠. 배우 김태희 씨가. 맞아요. 네, 너무 예쁘죠. 네. 일단은 친일파에게 아버지하고 어머니들을 다 잃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큰어머니 밑에 자라는데 이 사대부 가문에서 사실은 설정이 네. 생각지도 못했던 설정이었어요. 저는. 그런데 네, 이제 또 그렇죠. 간열인데 너무나 밀접하게 네. 그 저격수로. 네. 예. 근데 참 너무 간열인데 잘 어울려요. 맞아요. 그리고 그 미묘함을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네. 그 사실은 이병헌이 김태리에게 말하자면 연인의 감정을 느껴서 그렇죠. 도와주는 건데, 이 이병헌은 사실 조선의 굉장히 큰 배신감, 그 계급 사회에서 그렇죠. 아주 피해를 많이 본 계급의 아이죠. 부모를 또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양반가에서.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양반가의 자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사랑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 네. 신분을 모르다가 나중에 신분을 알게 되면서 그렇죠. 그 느끼는 또 그 감정.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위한 조선입니까? 누구를 위한 조선을 구하는 일입니까? 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갈등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가 돼서, 네, 같이 독립운동을 일단은 하는, 네. 미국을 조국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거죠. 그리고 그렇죠. 장교가 됐기 때문에 본인의 조국은 미국이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이 조선으로 오면서 조선에서 만난 그 여성 애신을 만나게 되면서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근데 둘이 나누는 그 대화가 네. 네. 기억나는 게 있네요. 러브 그거 합시다. 네. 그거 괜찮지 않았나요? 서로 그거 주고받는데. 좋은 거라던데. 예, 그 툭툭 주고받는, 맞아요. 툭툭 주고받는 그 명대사가 네. 일품이었어요. 네. 자, 그럼 이 드라마의 OST 중에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그 제목 그대로 예. 네, 메인 곡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곡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 이 OST에 네. 뭐 너무 오리지널 멋지죠. 그 오케스트라 네네. 클래식 음악이 쫙 네. 들어가 있네요. 네네. 그래서 뭔가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들리는 악기, 처음에 딴딴 따란 따란 딴 이렇게 나오는 노래, 네. 그 악기가 비올라라는 비올라요. 악기입니다. 예. 네. 바이올린은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비올라는 사실 많이 묻혀 있는 악기예요. 바이올린과 첼로가 나올 때 그 중간 음역들을 같이 세 악기가 같이 나올 때 중간 음역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비올라라는 악기가 독주 악기로 쓰였을 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독주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죠. 첼로 혹은 그렇죠. 바이올린이지 맞아요. 비올라로 이렇게 독주회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은 잘 접하지 못해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연주할 때도 연주자를 구하기도 굉장히 힘든 악기 중에 하나라서 사실은 현악기를 하려면 비올라를 해라라고 권하고도 싶어요. 왜냐면 희소성이 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 비올리스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바로 그 리처드 용재 오닐이라는 사람 한번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리처드 용재 오닐 같은 경우는 한국계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인간극자. 네네, 맞아요. 다큐멘터리에 나오면서 많이 알려졌었죠. 네, 그러니까 그 한국계 미국인인데 그 스토리가 되게 참 다른 유학을 가거나 교포들의 이야기와 조금 다릅니다. 그 리처드 용재 오닐은 어머니가 입양이 되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네, 그때가 이제 6.25 전쟁.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독립이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전쟁이 나죠. 슬프게도. 그때 고아가 돼서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그리고 그 입양이 된 후에 이제 리처드 용재 오닐을 낳게 되는 거죠. 네. 그가 성인이 돼서 낳게 되었고, 그러니까 조부모님은 미국인이었겠죠. 네. 그런데 그 조부모님이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리처드 용재 오닐이 뭘 하면은 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악기를 하나 사줬다고 합니다. 그게 비올라가 된 거고요. 그런데 되게 열심히 했다고 해요. 재능도 있었고. 일단 재능도 있고 보니까 이제 그때 내용에 그 줄리어드 스쿨에서 맞아요. 네. 그 최초로 무슨 디플로마를 받았다고. 네, 맞아요. 전액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올리스트로서는 재능을 타고난 거였나 봐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 제자들에게도 늘 묻는다고 해요. 뭐 필요한 거 없니?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니? 이런 것들 본인이 이제 받은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베풀고 산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리처드 용재 오닐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이후에 내가 지나간 이후의 세상이 내가 사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처드 용재 오닐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더더구나 지금 이 곡도 리처드 용재 오닐이 같이 함께 한 연주인데요. 약간 그런 감성들이 좀 같이 묻어나서 더 이게 절절하게 들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미 후보에 한 몇 번 지명이 되다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때 그래미상을 또 수상했어요. 그래요? 그 몇 년도냐면 2021년도 수상했으니까 지금도 뭐 워낙 그 아주 그 네로라 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미국하고 한국도 오가면서 그렇게 연주 활동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밴드 활동, 뭐 다카시라는 밴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에 와서 또 이제 디토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데니 구시를 소개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디토가 그러니까 프로젝트 그룹이죠. 그렇게 그 클래식 앙상블들을 만들어서 연주를 하고 그때 리처드 용재 오닐이 같이 연주를 하면서 사실은 데니 구시도 발굴이 된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고 어쨌든 비올리스트로서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사람이 어쨌든 조선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분이 계셔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미스터 선샤인
네네. 이 드라마를 제가 저번에 우리가 이제 영화 소개해드리고 드라마 소개해드리는 그 곽사원 교수님과 함께 이 드라마를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그런가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재밌게 봤던 드라마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빠져들죠. 그럼요. 예. 또 이야기하면서 재미도 좀 있고. 네. 못 보신 분들이 있다라면 저는 강추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그냥 한 번 보실 때랑 두 번 보실 때 많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사를 그냥 대사로 들어요. 대화처럼. 그런데 두 번째는 약간 중의적인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인, 조선인, 일본인 사이에서 조선은 왜 항상 누가 구해야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네. 그게 그런 게 그냥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인데 뭐 이런 이야기들. 나는 꽃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불꽃처럼 살아갈 거예요. 라는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런 대사들이 정말 명대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은 문학 작품 읽는 것 같은 느낌 받으실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좀 이렇게 역사가 좀 이렇게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그런 순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두 번째 곡은 그러면 OST 중 어떤 곡입니까? 네, 두 번째 곡은 이제 너무 어두우면 안 되니까 좋은 날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멜로망스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시작할 땐 사실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최근에 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분도 그러신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오늘 오다가 들었는데 가사가 마음에 드는 가사가 있었어요. 그 좋은 날이 왜 좋은 날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가사를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좋은 날 그댈 눈에 담을 수 있어 좋은 날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눈에 담을 수 있는 것만으로 좋은 날일 수 있구나. 또는 조금 더 나가면 내 나라를 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또 좋은 날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멜로망스의 좋은 날, 미스터 선샤인의 OST 중 한 곡 보내드리면서 오늘 강효욱 작곡가님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조용한 바람 그대 생각하나 내게 물어옵니다. 그렇게 그댄 어느새 내 맘에 조용히 내려앉죠. 깊은 잠일까 꿈을 꾸고 있나 모든 세상이 그대죠. 떨어지는 불빛 그마저 아프던 이유를 그댄 아실까요? 처음이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댈 눈에 담을 수 있어 좋은 날 알아들었다 눈부시게 그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꽃피는 날처럼 피어났다. 숨길 수 없는 게 멈추지 않는 게 어디 눈물뿐일까. 길고 긴 이야기 춥고 슬픈 얘기 끝에 그대와 안고 있길 흩어져 버릴까 꼭